안녕하세요. 투자의 미를 추구하는 여자, 미녀들의 투자의 정은우입니다. 저는 공인중개사이면서 노후화된 부동산을 매입해 꼬마 빌딩과 오피스텔을 개발하는 디벨로퍼입니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들과 개발 후 매각 과정 등 여러 가지 부동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저처럼 투자의 미를 찾는 분들께 각종 경제 이슈와 부동산 정보, 꿀팁들을 하나씩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투자 첫 번째 컨텐츠는 2022년 새롭게 바뀌는 정권의 공약으로 바라보는 부동산 전망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야가 교체되었고 이로 인해 세금 완화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업계에 아주 핫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과 기대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의 가장 큰 상승 요소였던 세금 문제를 해결해줄 세제 완화 공약입니다. 아예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 혹은 양도세 세율 자체를 완화하겠다 이런 공약은 아니지만 2주택자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150%에서 100%로 낮춰주고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2주택자나 3주택자 그리고 법인의 경우는 300%에서 200%로 세부담 증가율을 이제 완화시켜 준다고 하니 동시에 기존 2주택자 같은 경우는 플러스 20%, 3주택자는 플러스 30%나 추가됐었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해주는 혜택까지 더해져서 다주택자의 출구를 열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취득세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시킨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생애 최초는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 세율로 적용해준다고 하니 공약이 실현되면 무주택자들에게는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도 기회를 주는 면모가 엿보입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 2주택 가구 이상 취득세, 누진과세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취득세와 양도세의 중과 배제를 통해서 이 얼어붙은 주택 거래의 활성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공약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공시가격을 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시가격이란 실거래가가 아니고 세금을 매기기 위한 척도로 정부가 발표한 주택가격입니다. 이 공시가격에 세율을 곱해서 보유세인 종합소득세와 재산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보유세도 낮아질 수 있고 또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세부담이 덜어져 기대가 높습니다. 네, 두 번째로 대출규제 완화 공약입니다. 네, 공약대로 LTV가 높아지면 신혼부부랑 이제 청년 등 무주택자층의 거래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연소득을 보는 DTI와 개인의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라든지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카드론 등 이 총부채를 보는 DSR 같은 다른 종류의 대출 규제가 함께 실행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서 실질적인 LTV는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명히 이미 주택이 있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제한된 LTV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이고 이제 또 고소득자층 같은 경우 LTV와 함께 DTI, DSR 등 대출 규제가 함께 적용될 것으로 보아서 이 과거와 같이 자유로운 레버리지 이용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임대시장 제도 안정화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굉장히 기뻐할 제도이죠. 20년 7월 31일에 시행된 임대차 3법이 소급 적용되게 된다면 임대차 3법에서도 주요 골자인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2024년에서 2025년에는 기존 집주인들이 전세나 월세가를 폭등시키거나 새로운 전세가를 맞추기 위해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등 많은 전세 난민과 월세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매매 가격 또한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이 폐지될 가능성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좀 보이고 추후 지방선거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등록 임대사업자 지원제도의 경우 세제 혜택의 기준이 정리되어야 매물이 잠기거나 풀리는 등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선 세제 완화 공약에 따라서 이 매물들이 활성화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새로 시작하는 정부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기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외국인 주택거래 규제입니다.
최근 외국인 주택거래 규제가 없어서 특히 중국인들이 한국 땅을 정말 많이 사들이고 제주도의 부동산도 많이 사들이면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 공약이 실행된다면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규제를 받지 않았다라는 역차별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섯 번째로 지역별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주요 이슈는 기존 GTX A, B, C 노선 연장과 GTX D, E, F 신설 추진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설 노선의 경우 구체적인 노선이 나오지도 않았고 이 기존 GTX의 예비 타당성도 좋지 않아서 이 DEF의 추진 가능성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 타당성이란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해서 흑자가 날지 적자가 날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것을 예비 타당성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B노선이 예비 타당성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도 진행된 것을 미루어 보면 DEF의 신설도 추진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GTX 추진이 약 13년 전에 나왔는데 이제서야 ABC 노선이 착공 중입니다. DEF 노선이 신설된다면 기존 ABC를 기반으로 이제 잡아두었으니까 예전만큼 많은 시간을 걸리진 않겠으나 그래도 대규모 공사인 만큼 장기간의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지하화를 통해서 유휴부지를 공원이나 그 업무 주거 등의 시설로 개발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단 지하철 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하를 개발해야 되는 건설은 GTX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공사할 때 땅을 파봐야 이 땅 밑에 돌이 들어있는지 모래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는데 땅 밑에 안반이라도 발견이 되면 드릴로 부수는 작업이 추가로 진행될 것이고 물이 나온다면 물을 제거해야 하는 등의 돌발 이슈 등 이런 지연이 이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개발이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많고 중대재해법에도 영향을 받는 개발 이슈라서 새로운 정부 임기 내에는 공사가 완공 처리되기는 이제 불가항력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2030년 이후 정도가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이 최근 서울 서초구청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온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확정이 되었죠. 경인고속도로 지하를 성공적으로 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가 됐던 지하 사업은 진행이 될 것으로 짐작해 보아 경부고속도로의 중심에 있는 서초구 부동산들은 현재가 오늘이 가장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섯 번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5년 동안 250만 호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130에서 150만 호가 수도권이고 나머지는 신규 택지가 남아있지 않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정비 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한 신규 공급 추진 정책입니다. 따라서 서울 내의 공급은 정비사업 위주의 공급이 증가할 수 있겠으나 이 규제를 당장 푼다고 하더라도 정비사업 특성상 인허가 절차 및 주민투표 등의 이슈로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이 아니라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사업기간이 2년에서 3년이 기본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정부 내에 많은 양의 아파트 공급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런 신축 아파트들의 인기는 윤석열 당선인 이후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노태우 정부 시절 1988년에서 1993년이죠. 이때 지어졌던 1기 신도시의 아파트 재정비가 진행될 경우에 강남구의 배후 수요지로 지금도 핫하지만 분당이 추가적인 재부상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수도권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안양, 군포에 위치한 평촌 3본이 재부상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이루어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들어봤을 때 현재 정비구역으로 묶인 구축 아파트들이 지금 고점이라는 말이 많은데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고 나면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금액으로 상승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오히려 고가라고 느껴지는 지금이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6가지 공약으로 차기 정권의 부동산 전망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 가지 경제 이슈로 부동산 투자 전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제는 미녀들의 투자, 미투자를 찾아주세요. 지금까지 정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